채널A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퀴즈도 풀고 퀴즈를 맞추면 상품도 아주 풍부하게 드리는 그러한 퀴즈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건강 퀴즈쇼 알아야 산다. 자, 오늘 그 첫 회인데요. 저와 함께 또 진행하실 두 분을 모시겠는데요. 이분들은요. 대학 입시 시험 처리가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오신 두 분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둘선 씨하고 영재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요즘 모델 안 하고요. 네. 나주에서 로컬 푸드로 만든 또 천연 발효종 빵 만들면서 건강함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 건강 지킴이처럼 이렇게 네, 살고 살고 계신다는 있습니다. 얘기 네. 들었고요. 영재 씨는요,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요게 제작진이 저한테 준 인형입니다. 인형 이름이 뭐예요? 저승이라고. 무섭다. 왜냐면 모르면은 이 저승이가 저희를 이렇게 잡아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 잡혀간 건 아니고요. 지금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저승이를 멀리하고 알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퀴즈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하고 따님 함께 하셨는데요. 특히 그 아버님, 지금 심장은 괜찮으신 겁니까? 네, 아직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아유. 빨리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빨리 큰 병원에 갔더니 심장혈관 큰 게 2개가 막혀 있고 와. 남은 하나도 이제 90% 이상 꽉 막혀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따님을 걱정해서 아버님이 신청하셨대요. 네? 잠깐만요. 따님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님이 당뇨병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당뇨병에 여기 신경경색으로 죽을 뻔한 거죠.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살아있는 기적이라 했으니까요. 가족력이 좀 예.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 딸이 조금 단 거를 좋아해요. 요 나이 때는 단 걸 저도 물고 살았어요. 예전에. 디저트 꼭 먹어야 되죠. 운동도 많이 안 하고 하여튼 밤에 잘 먹어요. 또. 아니, 한번 본인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 좋아해요?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식사도 탄수화물 위주로 되게 좋아하고요. 아하. 그리고 디저트를 꼭 먹어야 되는 편이에요. 아하. 네. 효녀가 나오셨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반전이 있었네. 아버님이 걱정이 돼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온몸 구석구석 모든 혈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의사 선생님을 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25년 여러분의 심장 혈관 건강을 지킬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종영입니다. 아니, 근데 저 희소식인 게 퀴즈를 잘 풀면 예. 선물을 줍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선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혈관 질환 피하고 싶다면 땡땡땡땡땡땡. 저도 사실은 진짜 좋은 선물이라면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퀴즈를 풀면서 꼭 1등해서 받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같이 풀고 아니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여기서 선생님 전문가신데 저희 그러시면 안 되시죠. 사실은 욕심이 조금 났는데 아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쪽에 지금 출제자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혈관 질환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나누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등등등 나누는 것처럼 혈관의 질환이 나타나는 부위를 크게 나눠 가지고요. 머리 쪽 뇌혈관, 심장 쪽 심혈관, 그리고 다리 쪽 다리혈관 이 세 군데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 혈관 안에는 동맥이라 그래서 깨끗한 피가 혈액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혈관 안에 기름질겨기가 켜켜이 쌓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심장, 뇌, 다리 같은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쪽 지역에서만 난리가 나는 것과 네. 두 지역 또는 세 개 지역에 난리가 나는 것이 어느 게 더 안 좋을까요? 이거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안 좋죠. 다 나는 게 안 좋죠. 당연히 두 개나 세 개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다혈관 질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마늘 다자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 환자분 한번 설명드리면 이분은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는데 심장혈관을 치료하는 약이 피를 묽게 하다 보니까 심장 살리려고 약을 썼더니만 뇌혈관이 막혔다가 터져버린 거죠. 뇌출혈이 생겼어요. 뇌출혈. 너무 어쩔 수 없이 뇌 수술을 이제 개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죠.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까 이제 좀 퇴원을 할까 일반 병실 갈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환자분의 오른쪽 발가락이 슬금슬금 까맣게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던 거죠. 심장이랑 뇌혈관처럼 다리 혈관도 애시당초 막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연세가 53세였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50대 초반인데 그러네. 이분은 자, 심장혈관병은 심장에 생체기를 남겨서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렸고요. 뇌혈관병은 보신 것처럼 반신불수와 실어증을 남겼고요. 네. 발가락은 발가락 2개를 절단을 했습니다. 아우. 결국 혈관병은 혈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흔적과 그다음에 상처를 남겨놓기 때문에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생기더라도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산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 실제 상황을 나나 우리 가족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기 힘들죠. 저는 지금 제가 겪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뚱뚱뚱뚱뚱 돌아다니다가 이곳 저곳 까꿍까꿍 하면서 문제를 까꿍까꿍 일으킨다고요? 네, 아주 귀여우신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옵니까 지금? 알아야 산다. 다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 혈관 중 지름이 가장 굵은 동맥혈관은 어디일까요? 1번 다리 말초동맥, 2번 뇌동맥, 3번 심장관상동맥. 처음부터 좀 어려운데요. 잘 생기는 혈관. 상식대로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궁금한데 저희가 쓴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맨 위에부터 왼쪽부터가 이제 박둘선 네, 씨가 저 1번, 1번. 네. 저는 3번, 따님이 1번, 아버님도 1번. 저도 영재 씨도 3번. 3번. 예. 영재 동생 3번. 저는 이제 모델이니까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아버지 검사 받으실 때 허벅지 쪽으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다리라고. 여기까지 오답자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정답자들 얘기해 보자고요. 네. 심장 전문이십니다. 그렇지. 이미 지금 나와서 아니 첫 번째 문제는 심장의가 심장을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자, 이 중에 정답자가 있습니까? 네, 정답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처음부터. 미리 축하해, 동생. 과연 정답이 뭘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정답은 1번 다리 말초동맥. 다리 말초동맥. 다리 말초동맥이라고요? 아니 그럼 다리 전문의가 나오셨어야지 왜 갑자기 심장 전문의가 나오셔갖고 축하드립니다. 저승사자가 즐거움과 승이잖아요. 예, 저승이가 이게 보통 프로그램 할 때 이거 인형 갖다 좀 기뻐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 많아야 우승하고 막 그런 이거는 느낌인데 거꾸로 돼 지금. 다리 혈관의 굵기는 보통 저희가 손가락 지름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한 1cm 정도. 그래서 5에서 한 10mm 정도 되게 되고요. 생각보다 두껍네요. 굵죠. 그리고 심장 혈관은 3에서 5mm 정도. 예. 아주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혈관은 조금 더 작아서 2에서 한 4mm 정도. 아주 가늘기 때문에 굵기는 가장 큰 게 바로 다리 혈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다리 혈관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첫 번째, 뇌로 가는 경동맥이 약 14에서 19% 정도 이미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요.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약 10에서 23%가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심장인데요. 네. 자,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리 말초동맥 질환이 있다면 심장관상동맥 질환은 발병률이 최대 몇 %까지 높아질까요? 야, 이것도 뭐 애매하네. 애매하네. 네. 자, 요거 최대가 애매해요. 제일 걸리는 최대? 그러니까 앞에 것들 다른 부위들이 대략 몇 % 정도라고 그랬죠? 뇌혈관이 대략 19%, 20% 미만이었고요. 20. 네. 콩팥으로 가는 게 대략 30% 정도이니 근데 그거보다 무조건 높네요. 높기는. 네. 통 크게 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 크게요. 통 크게요? 예, 저 힌트 같은데요. 통 자, 크게. 힌트. 선생님의 통을 제가 믿고 네. 바로 갑니다. 저는- 자, 볼까요? 오, 3번이 저도 3번. 세 분. 저희 잠깐만. 또 아니 이럴 수가. 영재 동생. 예. 왜 자꾸 이래.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네요. 이러다가 네가 저승이가 될 것 같아. 큰일입니다. 자, 일단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4번 70%. 근데 아니, 너무 근데- 높다. 아까 영재 씨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심장을 주로 보는 사람이긴 한데 다리 혈관도 같이 치료하는 이유가 이 긴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다리 혈관 치료했는데 네. 뭐로 돌아가시느냐? 대부분 심장마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리 혈관 질환이 있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거는 약 80% 정도까지 보고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 근데 진짜 무섭다. 다리가 아픈데 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건 네. 전 생각도 못했어요. 말초혈관이 심장만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동맥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심장 관상동맥 유병률이 약 39에서 61% 정도이니 심장이 아닌 말초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이 손영일님께서 실제 진단받고 치료받기 전에 목 쪽에 약간 증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으시나요? 예. 제가 등산을 자주 했는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가지고 못 올라가요. 저 생각에 여기가 좀 뻐근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예. 혈관이 큰 거 있잖아요. 네. 예. 요게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손영일님께서 느끼셨던 목의 불편감은 아주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세요. 협심증이요? 네, 보통 우리가 심장이 가슴에 있으니까 예. 걷고 나면 가슴이 아플 거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그렇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좀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지가 않고 오히려 숨이 차네라고 느끼시는 거고 맞아, 두 번째로는 전형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방사통이라 그래서 목이나 턱까지 아플 수 있고요. 예. 겨드랑이 안쪽까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진짜요? 아버님처럼 식사하시거나 또는 걷는데 여기가 아프면 딱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 목으로 왔던 방사통.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쓰러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목에 이제 맥박을 짚어보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보통은 경동맥의 위치가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경동맥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양쪽 손을 가지고 가운데에서 옆으로 살짝만 밀어보세요. 네. 여기 뛴다. 예, 양쪽에 같이 뛰는지 동시에 잘 뛰는지 체크해 보시면 저는 왜 잘 안 느껴지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잘 찾아봐. 거기보다 좀 아래여야죠. 없으면 네, 사망하신 상태예요. 예? 선생님 버젓이 살아서 퀴즈를 풀고 있는데 사망하신 상태라고. 또 하나가 양쪽을 잡아보셨을 때요. 한쪽이 약하게 뛰는 경우는 그쪽 혈관이 이미 막혔거나 어머. 좁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오른쪽이 좀 더 안 뛰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혹시 여러분 저는 엄청 좋아하는 게임인데 두더지 게임. 두더지기. 아, 그죠. 망치로 이렇게 빵빵 때리는 거. 네네네네. 두더지 게임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혈관 질환이 튀어 올라오기 전에는 있는 줄 모르고 지납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데도 반드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혈관병이라도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 또는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숨어 있는 커다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선생님 그 환자 중에서도요 그 다리 질환 때문에 오셨는데 나중에 심장혈관 이렇게 이쪽으로 발병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세요? 네, 덜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평상시에 등산도 다니시고 혈압약, 그다음에 담배도 안 태우시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어머. 본인이 걸을 때마다 왼쪽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다리 아프면 정형외과나 그렇죠. 신경외과나 뭐 한의원도 많이 가시는데 예. 아무리 침 맞고 뭐 검사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다리 혈관이 막혔다라고 확인이 돼서 바로 시술을 했는데요. 이 다리 혈관 시술을 하면서 봤더니만 심장 혈관도 세 가닥 중에 하나는 100% 막혀 있었고요. 하나는 90%가 막혀 있었던 거죠. 선생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혈관 질환을 좀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 그거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요. 네. 심장병은 주로 내가 움직일 때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또는 심하면 어지럽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턱이나 팔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면 심장병 의심하셔야 되고요. 뇌혈관병은 발음을 하실 때 뭔가 잘 되지 않는 편마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시선이라 그래서 갑자기 어느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가 생기는 것들이 갑자기 생기면 뇌혈관 질환, 즉 뇌경색, 뇌졸중 의심하셔야 되고요. 말초혈관 질환은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저희가 간헐성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간헐성 파행증. 파생증. 간헐성 파행증이란 말은 첫 번째, 간헐이란 말은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움직일 때만 아프다 그래서 간헐성이라고 하고요. 파행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못 걷기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쭉 걷습니다. 100m 정도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됩니다. 예. 근데 어디가 아프냐? 주로 예. 한쪽 종아리가 주로 아픕니다. 둘 다가 아니라 한쪽. 둘 다 한쪽은 왜냐하면 양쪽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지만 예. 주로 한쪽 혈관이 먼저 대략은, 생기기 때문에 주로 한쪽 혈관, 다리에 종아리가 주로 아픕니다. 종아리가. 왜냐하면 위쪽의 혈관이 막히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먼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프면 쉬면 금방 좋아집니다. 마치 귀신이나 유령처럼. 그래서 또 쭉 걷다 보면 아파서 또 쉬어야 되고. 그게 피가 안 통해서 아팠다가 가만히 쉬면 피가 통하고.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저 다른 얘기인데요. 진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리를 좀 높은 데 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어떠세요? 주로 다리 정맥 관련된 증상인데요. 네. 네. 그때는 다리를 높게 하시면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런데 동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를 높게 하면 다리가 더 아파져요. 몰랐어요. 오늘 방송 출연을 그 따님이 신청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따님 건강 걱정하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보시기에 따님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산다, 너무 우려가 된다 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거거든요. 아버님이 정말 멋지세요. 따님을 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 사랑스러움이 느껴져서 부러운데 저도 사실은 딸만 셋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 딸들을 볼 때는 저런 시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고요. 네. 예, 반성하시고요. 그거.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부터 챙겨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혈압이나 예를 들면 뭐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족력이 또 올라가죠. 예를 들면 아버님만 혈압 있다라고 하면 38%, 네. 어머니 아버지 다 혈압 있다 그러면 61% 정도이기 때문에 61%. 나의 생활 습관이 갑치하쳐지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버님 급사의 가족력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가족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정력이 생각보다 아주 깊은 요인을 차지하네요. 네, 20세가 지난 성인부터는 네네. 내가 알든 모르든 혈관은 이미 늙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만 20세부터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그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면 네. 심근경색증인데 무려 나이가 제가 아까 20대부터 노화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17살이요. 네. 17살이. 17살이면 충격적인데요. 네, 심근경색증으로 저한테 시술을 받고 어머. 지금 8년째 저한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밤새 PC방에서 게임하고 운동 안 하고 음식은 맨날 컵라면, 인스턴트. 인스턴트, 어. 콜라 등등등등등등 하고 이제 시험을 친다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까 밤새고 막 이러다 보니 오늘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통증을 느껴서 저한테 와서 심근경색 진단하고 이제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던 거죠. 이야. 그렇군요.
어머니, 아버지 조사해봤더니만 이미 고지혈증 약 먹고 있고 네. 나도 나이가 30인데 혈액 검사해봤더니만 콜레스테롤 높다. 아하. 이게 심한 경우는 7, 8살 때도 혈관병으로 급사할 수 있고 7, 8살이요? 네. 대부분 3, 40대가 되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 네, 혈관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가족력이 위험하냐? 유전자도 물려받았는데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같은 음식을 먹게 되죠. 네. 같은 성격, 비슷한 성격이죠. 맞아.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있으면 아들도 누워있죠. 맞아. 가족끼리 같이 먹고 같이 예. 생활하고 매일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생활 패턴이 똑같아지잖아요. 생활 습관력이 참 중요하네요. 네, 이제 여기서 마지막 퀴즈를 또 바로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 심혈관 질환은 생활 습관이 최대 몇 %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제 생활 습관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네. 생각보다 아까 크다고 하셨거든요. 요거 통 크게 갑니까? 이건 진짜 통 커야 됩니다. 아니야. 진짜 통이 진짜 통 커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요? 통이 커야 되고요. 사실 이 숫자를 제가 몇몇 방송이나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하면 네. 들었던 분들이 약간 뻥치는 게 아니냐. 아, 그 정도로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아버님 통 크게 적으셨습니까? 예. 아버님 뭐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저희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쓴 답을 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꼭 맞추고 싶다. 오 잠깐만 비슷하게 한 사람인데. 아버님 85. 예. 처음에는 80 생각했다가 네. 예. 조금 통을 키워가고 80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통 크게란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 휘둘린다니까. 아니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숫자가 크다. 자 갑니다. 정답은 80%. 진짜 아깝다. 잠깐만 이 아버님이 맞추셨네 이러면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80%. 80%. 사실은 의학에서 어떤 병을 설명을 할 때요. 20, 30%만 넘어가도 엄청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80%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병인 거죠. 저처럼 고위험자라도 만약에 생활 습관이 괜찮으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외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안에 심장마비로 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네. 뭐 식이, 운동, 체중 같은 생활 습관을 잘 관리를 시켰더니만 네. 무려 80% 정도의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조금만 빨리 예방하고 조금만 빨리 병원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건강하고 매끈매끈하고 말랑말랑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혈관도 쌩쌩하고 만사형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전반전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퀴즈 1등을 발표를 해 주시죠. 전반전 1등은 박둘선님과 우리 손영일 아버님이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공동 선두로 예. 다혈관 질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이종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봬요. 저는 오늘 듣고 나니까 예. 네. 갑자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증상이 다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막 다리도 갑자기 아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혈관을 우리가 꺼내서 닦을 수 있다면 팍팍 닦고 싶지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죠? 혈관을 닦을 수 있으면 닦고 싶다. 그렇죠, 맞아요. 디톡스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혈관 꺼내서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다혈관 질환을 피하고 싶다면 땡땡땡땡땡땡. 자, 뭔지 우리가 전문가 선생님을 좀 모시고 자, 선생님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알아야 산다. 다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 방법 알려드릴 약사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어요. 네. 이 기차가 탈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상상해 난리 나는 보신 적 거죠. 있으세요? 그건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죠 진짜로. 예.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이 기차와도 같은 거예요. 이 기차를 타고 곳곳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이 이 혈액이 도달해야만 그곳에 있는 세포나 장기와 기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잘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혈액이 중요합니다. 그럼 혈액이 다니는 길은 혈관인데요. 네. 이 혈관은 기차를 움직이는 레일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레일이 튼튼해야 기차도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에 기름기,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버리게 된다는 건 지금 KTX 기차 레일 위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쿵 떨어져 있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진짜. 선생님 네. 혈관에 기름이라는 이건 도대체 왜 쌓이는 겁니까? 이거 뭐 저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이렇게 쌓이는 겁니까? 뭡니까? 고기도 많이 드시고 다른 것도 많이 드시죠. 왜 갑자기 고기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소문이 많이 났나 보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결국에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 혹시 포화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포화지방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포화지방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실까요? 돼지비계를 사용해서 만든 라듐입니다. 이 안에는 포화지방이 약 40% 어우, 들어있는데 많네요. 포화지방 함량이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이 되면 반고체 상태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포화지방은 육류나 버터와 같은 동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과도하게 섭취하게 됐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켜서 혈관에 기름찌꺼기를 쌓게 하는 대표적인 나쁜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퀴즈가 또. 퀴즈가 진짜 예. 슬쩍 나오네요 항상.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1일 포화지방 권장 섭취량은 몇 그램일까요? 네, 참고로 55, 25, 제가 35. 들고 있는 이 양이 100g이에요. 아, 100g. 네, 이게 100g입니다. 이 양을 생각해서 정답을 맞춰주시죠. 요거는 요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권장인데. 그래, 이런 먹어야지 그래도. 자, 한번 볼까요? 2번이 두 분, 1번이 또 두 분. 저희가 이제 3번, 2번 두 분 있으셨거든요. 네. 저 일본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렇죠, 맞아. 너무 작아요. 나도 2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3번 고집합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15g. 두 분이 맞추셨네. 야. 15g이 권장 맞습니다. 양입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포화지방 권장 섭취량을 약간 제한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성인의 칼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5g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면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다는 다리 말초동맥의 혈관 지름이 엄지손가락. 그렇죠. 맞습니다. 5에서 10mm 5에서 정도. 10mm. 여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1cm가 채 안 되는 건데요. 이런 말초동맥이 포화지방으로 막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름으로 막히지 않은 혈관은요, 혈액이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포화지방과 같은 기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혈관은 막혀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괴사가 일어나긴 하겠다. 네,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게 장 볼 때 예. 그 비싼 그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장을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기름진 음식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거마저라도 조금은 맞아, 더 맞아. 건강한 거 먹어라 이러면서 그렇지. 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 네. 요즘 비싼 맞아 거. 기름 많이 신경들 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이게 박영재 씨 아내분처럼 많은 주부분들이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 고민하면서 고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렸는데 모두 숙제 해오셨을까요? 예, 맞아요. 네네네. 아니 뭐 프로그램 시작도 전에 뭐 숙제를 먼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찍어서 제출하셨죠? 예, 찍었습니다. 출연자분들의 댁에서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지 볼까요? 보면은 저는 포도씨유를 먹고요. 저는 콩기름.
영재 씨가 올리브 오일. 느낌 자체가 제가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병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두 개를 쓰세요? 네. 경우에 따라서 식용유나 올리브유 쓰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예. 그렇다면 이 오일들 과연 혈관 건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포화지방은 아니잖아요. 식물성 오일이다. 그러면 과연 그 안에는 포화지방이 없을까요? 선생님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뭐 식물성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허.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사용하시는 식물성 오일에도 오일에도. 포화지방은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다는 대표적인 식물성 오일들의 포화지방 함량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이거 갑자기 좀 무서워지네. 잠깐만. 네, 건강한 오일의 대명사로 알려진 올리브 오일의 포화지방산 함량은요, 100g당 15.8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유는 14.9g, 참기름에도 14.3g의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올리브 오일이 저렇게 많아요? 오일도 저렇게 많다고요? 네. 그런데 또 저는 딱 보는 게 저기 10g으로 딱 해서 네. 알려지지 않은 물음표가 눈에 쏙 들어오는데 저건 또 도대체 어떤 오일인가요? 숨겨놓으신 거. 어떤 오일인지 제가 직접 드려볼 텐데요. 예. 맛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 대두유, 참기름보다 포화지방이 낮은 이 오일. 직접 맛을 보아라. 와 드디어 먹는 시간이. 어허. 이렇게 오일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초록 색깔이에요. 네. 색깔이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이거 아는 맛이에요. 맛있는데? 이거 뭐야? 고소하네. 아버님 그냥 계속 식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먹다 보니 맛있죠, 고소하고. 이게 먹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맛있어. 맞아요. 어머, 다 먹었어. 맛있어. 다 먹었어.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 살 때 이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한국 들어오니까 이게 식생활에 막 적용이 안 돼서 한국 오니까 또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먹던 네. 그 오일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딱 맛보는 순간 이거 어디 있었지? 이게 이렇게 좋다고 이 생각이 바로 드네요. 맞아요. 정답은 아보카도 오일이었습니다. 아하. 네. 이제 박돌선 씨 같은 건강 미녀들 식단에 이렇게 샌드위치와 함께 꼭 올라가 있는 게 아보카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야, 아보카도 근데 먹으면은 엄청 진짜 틱하고 고소하거든, 진짜. 고소하고 찐득찐득하잖아요. 보니까 그 맛이 나네, 진짜. 이 아보카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 또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아보카도 오일은요, 이제 포화 지방은 적고 불포화 지방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불포화 지방도 지방인데 네. 이거 혈관 건강에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포화 지방산은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는 체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기능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입니다. 그 제가 건강 검진만 네. 받으면은 영재 씨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LDL 콜레스테롤인가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은 오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요즘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 코코넛 오일의 불포화 지방 함유량은요, 100g에 단 6.5g뿐 들어 있습니다. 네, 김용만 씨 집에서 쓰는 포도씨유죠. 예. 이 포도씨유의 불포화 지방은요, 15.4g, 오. 또 대두유의 경우에는 21.7g 들어 있습니다. 대두유보다 없네, 포도씨유가. 네.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드릴게요. 바로 갑니까 또? 네. 세 번째 기준. 아보카도 오일 100g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몇 그램 들어있을까요? 잠깐만 그래프를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대놓고 이렇게 준다고요? 40, 60. 답이 나오네, 저거 보니까. 네. 큰 거 했어. 뚱뚱.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쓰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아버님 저하고 같이 70 쓰셨습니다. 어떤 이유에? 막대 그래프가 70에 딱 맞아져 그렇죠? 있었어요. 70에? 아버님 이거 한번 할까 생각하는 것 같지? 네. 미리 한번 합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70.5g.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비슷하죠? 아버님, 맞대니까. 아유. 야, 아버님은 정확하시네요.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왔거든요. 캐나다 살 때는 저 아보카도 오일로 요리를 다 했어요. 볶음 요리나 이런 데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아보카도유를 샐러드에 해서 먹어도 이 고소한 맛 때문에 엄청 샐러드가 맛있어지더라고요. 아, 각종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네. 또 그 성분을 살펴보면 불포화 지방이 높은 오일은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착한 HDL 수치를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소시켜준다니까 너무 네. 귀에 쏙 혈관 들어오는데요? 청소부.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진짜.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 오일의 50에서 65%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올레산이라고 합니다. 올레. 그 올레산은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또 HDL 수치를 증가시켜서 혈관 기능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능력과 함께 암이나 또는 자가 면역 질환, 또 염증성 질환에 유익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 올레산은 우리 몸에 생기는 나쁜 활성산소로부터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산화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기면 뭐가 나빠지는 게 있나요? 우리 지금 추운 겨울철에 너도 나도 많이 떨어지는 게 면역력이잖아요. 네네. 이게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세포가 잘 손상이 되고 면역 세포 역시 손상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 올레산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좋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올레산이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고요. 우리 세포막을 보다 조금 튼튼하게 장벽을 강화시켜줍니다. 또 혈관 같은 경우는 이완과 수축을 탄력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 탄력 조절에 연관이 돼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뇨병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레산이 이 네. 아보카도 오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요, 이 원재료가 아보카도잖아요. 네. 이 아보카도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올레산이 한 병에 농축되어 있다 보니까 박두선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나다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슈퍼 웰빙 오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일입니다. 야, 웰빙 오일도 주는데 슈퍼가 붙어 있어요. 슈퍼 웰빙 오일이래. 네, 추운 겨울이 되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네네. 집에 있다 보면은 계속 그냥 입이 궁금하니까 간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저희 네. 딸이 많이 먹지만 겨울에는 더 많이 먹어요. 이제 아주 아버님 편안하게 얘기하시네요. 따님이 좋아하신다는 간식 어떤 걸지 제가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일까요? 아이고, 네. 저건 뭐 그냥 저도 저기서 좋아하는데. 음료수 쪽도 좀 더 많이 먹어요. 정말 오늘도 네.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근처에 도넛집 검색해봤거든요. 맛있지, 맞아. 잔소리를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버님도 같이 안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아하. 지네 엄마 보고 먹자 그래. 아, 그럼 어머님은 또 단 걸 좀 드시는 편이시죠? 갑자기 어머님 잘 시청하시다가 아니, 내 얘기를 왜 꺼내? 생각보다 저런 거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뭐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저런 것들이 아무래도 혈관 건강에 안 좋겠죠. 맞습니다. 이런 간식들이 왜 특히나 건강에 안 좋을까? 바로 혈관 건강에 나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을 딱딱하게 만들고 또 혈관에 염증을 유발시켜서 다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당뇨병까지 일으킨다고 해서 한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네. 아, 트랜스 지방. 유명하죠. 여러분이 집에서 쓰시는 식용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도 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쓰는 식용유는 그냥 액체인데 그것도 네. 잘못 사용하면은 트랜스 지방이 거기서도 만들어진다고요? 막 태우고 그러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요,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산인데요. 기름을 고온에 장시간 가열하면 만들어집니다.
고온의 기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생기는지. 그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혈관 건강에 나쁜 트랜스지방, 식물성 오일을 몇 도 이상 가열하면 생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몇 네. 도 이상 가면 이거 트랜스지방 생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네. 자, 다 쓰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틀렸나 보다. 내가 영재랑 같이 썼네. 참 안 좋다.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2번 200도. 맞았어요. 손예은 씨가 정확히 맞췄어요. 200도. 우리가 대부분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들의 발연점이 240도인데 이 발연점 이상으로 오일을 가열했을 때는 트랜스 지방뿐만 아니라 발암성 화합물 역시 증가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연점 이상 올라가지 않게 요리를 잘 해야겠네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요리는 센 불에 해야지 맛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실험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세 가지 오일이 보이실 거예요. 올리브 오일, 그리고 우리 집에 포도씨 쓰는 오일, 거고. 그리고 아보카도 오늘 나왔던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네, 이제 같은 가스버너와 똑같은 프라이팬에 같은 양을 넣고 네. 가열을 시작합니다. 자, 1번 저희 집. 그렇죠. 가운데가 우리 집. 네. 잠깐만 1번 저희 집 타기 시작합니다. 먼저 탔고 다음에 우리께. 박영재님이 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더 낮아서 160도 정도밖에 네. 안 되고요. 포도씨유의 발연점은 252도입니다. 그나마 하지만 높네.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은요 무려 271도입니다. 이야. 저는 네. 마늘 기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요리하면 진짜 맛있는데 그때 살짝 태워야 되거든요. 네. 고열에 딱 맞춰야지 맛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다 이론인데. 들으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트랜스 제방이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271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리 시간 동안에 가열을 했을 때 영양소 손실이나 기름의 산패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보카도 오일을 구매하실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시는 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가지나. 그래요? 네.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아보카도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가장 좋습니다. 아하. 네. 엑스트라 이게 엑스트라 첫 버진. 수확한 아보카도 과육을요. 25도씨 이하에서 한 번만 짜내서 순도 100%의 비정제 오일을 만든 게 바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압착한 과육을 한 번 더 압착한 단계 중간 등급이 바로 버진 등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합물이 좀 혼합되어 짜는 퓨어 등급이 있는데요.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요걸 네. 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네, 두 번째 기억하실 거는 바로 압착 방식이에요.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오일은요, 열압착 오일보다 포화지방산이 적고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의 함량이 더 높으면서 항산화 능력 또 산화적인 안정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보카도 과육의 색과 비슷한 딥 그린색의 오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엑스트라 네. 버진 등급에 네. 그다음에 냉압착으로 하고 색깔이 이렇게 진한 그린색이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아보카도 오일은요, 그 세 등급 중에서 네. 유일하게 생식, 그냥 먹는 거죠. 또 가열, 요리해서 먹는 게 모두 가능한 등급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럼 아보카도 오일 엑스트라 버진으로 네. 꼭 먹어야 되겠네요. 이 작은 잔에 담긴 아보카도 오일이 15g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아보카도 과육으로 치면 100g을 먹는 것과 비슷해요. 100g? 네, 시중에 판매되는 아보카도 오일이요. 보통 250ml인데 네. 여기 아보카도가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네,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네. 진짜 뭐든지 과하면 안 좋죠. 자, 알아야 산다. 오늘 퀴즈 후반전의 1등이 아버지와 따님이십니다. 예. 울선 씨 전반전 받고 두 분 후반전 다혈관 질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아보카도 오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전반전 선물, 후반전 선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늘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워서 그게 더 큰 선물 같습니다. 그럼 선물 놔두고 가실 거예요? 저 하나 주시겠어요, 아버님? 지금 얼른 웃음을. 발관 질환 피하는 법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약사님이셨습니다.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라에 산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